남북이 잠시 뒤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정상 간 합의사항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첫 회담인데요. 남북 회담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남북은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남북 수석 대표로 나서는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 공동행사 추진을 협의하고 각 분야별 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6.15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조명균 장관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측 수석 대표가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당초 5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었던 장성급 군사회담도 날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8.15 개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그리고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치 날짜나 상주 인원 규모가 확정될지 아니면 후속 회담 논의로 가름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앞서서 공동 연구 사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측 대표단 중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명철 민경협 부위원장 등 경제 인사가 2명 포함됐습니다. 우리 측도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각각 회담 대표와 교체 대표로 참여합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이를 현대화하는 대책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북한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소개한 바가 있었던 산림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인 억류자 송환 문제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왔었던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친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비핵화 의향을 최소한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감한 비핵화 초기 조치나 구체적인 협상 쟁점까지 의견을 밝혔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주목할 대목은 또 있습니다. 북미 관계와 비핵화를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데요. 이는 자신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시각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꾸로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문점에선 북미 간의 추가 실무 협상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성김 대사가 숙소를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 10분쯤 성김 대사가 탑승한 차량이 서울의 한 숙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측 실무협상단은 고위급 회담의 후속 협의 차원에서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상태였는데요. 성김 대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7일과 29일에 이어서 3차 실무회담을 위해서 판문점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새벽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비핵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건데요. 백악관도 어제 브리핑에서 판문점 실무회담 연장을 공식화했던 만큼 이르면 오늘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